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 조방원의 부활이냐 또 반도체의 싹쓸이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민 매니저, 하나오션이 지금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규모가 2조 원대인데요. 프리마켓도 지금 바로 반응을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어제 시장,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이제 장세이기도 하고,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편식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일 때는 다른 업종의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정말 역대급의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2조 원 가까이를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다 반도체만 산 건 아니었어요. 어제는 이제 조선 방산 원전 기업들도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좀 되면서 원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조선 대장주 이제 하나오션, 그리고 이제 방산 쪽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곧 신고가 갈 거라 그랬잖아요. 어제 이제 사상 최고가 다시 경신을 하고 현대, 로템, 풍산 실적 발표에 많이 빠졌던 LIG 넥스원까지 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이제 하나오션이 수주 공시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프리에서 지금 움직이는 게 한 3% 정도니까 이 수주 공시에 이제 파급 효과가 그리 강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웬만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마스카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조선업종, 조선 기자재 종목들 쪽에 상당 부분 다 이제 선반영이 좀 되어 있어서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뭔가가 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이제 단번에 최고가를 뚫어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프리에 한 3%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조선주들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여전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늘 이제 방산 쪽이나 혹은 원전 쪽 요쪽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눌렀다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시작이 좀 됐기 때문에 대기 매수세가 이제 좀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도 좋지만 이제 방산하고 원전 쪽도 좀 대장주들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프리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하나오션을 포함한 조선 기자재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방산 원전은 오늘도 순환매가 좀 전개될 여지가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조선과 조선 기자재는 전간 후약에 좀 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어제 한번 랠리를 했던 방원, 방산과 원전 쪽을 보라.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오션이요. 지금 공급 계약인데 컨테이너선 7척입니다. 계약 규모가 1조 9천억이고 화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해운사가 주문을 해야 배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양민해운으로 지금 공시가 함께 나왔습니다. 작년에 전체 매출액이 한 10조 원대였었으니까 이번에 2조 원대는 한 17%, 18% 정도의 규모다라는 것도 확인하면 될 텐데 영민 매니저는 그에 비해서 지금 너무 프리에 이게 탄력이 적은 게 약간 수상하다라는 의문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리마켓에서 지금 확 눈에 들어오는 업종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렇긴 한데 정유 업종입니다. 준호 매니저. 간밤에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또 정유시설 파괴하고 있고 금리 인하도 있고 지금 흥구석유가 늘 단골 손님이기는 하지만은 한 13% 그냥 날아가네요. 맞습니다. 유가 급등과 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면 위로 또 올라오면서 당연히 또 유가가 또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데 항상 이제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나 이제 브렌트유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국내에서 흥구석유, 한국석유를 비롯해서 지금 유가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이제 분출되는데 요게 항상 이제 우리가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발성의 이슈고 사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이제 즉각적으로 장 초반에는 유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그게 이제 오후장 들어서 거의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윗골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가에 어떤 민감하게 움직이는 유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한동안 좀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오랜만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상승을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이제 반등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전장에 어떤 시세가 분출됐다가 오후장에 좀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이제 판단돼서요. 지금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실질적인 어떤 이젠 유가 상승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오히려 좀 관망하면서 진입은 그냥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금리나 뭐 폭도 봐야 되겠지만은 뭐 상사가 좀 크다면은 원자재들의 좀 네. 꿈틀꿈틀도 있을 것 같은데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끝까지 눌러줄까요? 반값 유가? 지금 그동안 트럼프가 원했던 대로 지금 모든 게 다 흘러가고 눌러놓고 있는 있죠. 네.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 유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었는데 네.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불거졌을 때만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사실상 지금 오펙 플러스나 지금 오펙에도 계속해서 지금 뭐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압력을 상태, 해주고 있죠, 압력을 사우디에. 하고 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유가의 어떤 이제 추세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내일도 이제 오늘 밤 내일에서 이제 새벽이죠. 새벽으로 넘어가는 내일 새벽.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또 원자재 가격까지도 한번 들썩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원유는 너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어떤 이 변동성이 너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신규 진입이나 좀 관망을 하면서 흐름을 좀 체크하는 정도 수준이지 진입하는 거는 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일발. 오늘은 영민 매니저의 일발로 시작하게 네. 될 텐데요. 저희가 또 이슈도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쫓아가면 물리나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11거래일 연속 네. 상승에 시총 이유가 지금 31% 급등. 이런 와중에 우리는 일발을 어디로 가야 네, 될까요? 하이닉스 시총이 지금 250조를 넘어가고 네. 있어요. 200조 넘어갈 때도 와 이랬는데 지금 250조를 네.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어제는 이제 제약주 반도체 일단은 강원이, 9월은 네. 계속 이제 뭐 반바지 이렇게 이제 반도체 바이오 요 두 가지 업종 가지고 이제 무게중심을 반바. 잡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이제 좀 추가해 나가는 이제 전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오랜만에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네.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장의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그동안에는 하이닉스가 가면 삼성전자가 주저앉고 삼성전자가 가면 하이닉스가 밀리고 약간 둘이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상승하는 폭 자체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들어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AI 쪽 이슈라기보다는 좀 우픈 얘기지만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은 AI 쪽에서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도 이렇게 강력하게 사실 매수 규모만 보면은 뭐 시총 차이가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훨씬 더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결국 레거시 업황의 이제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 차트를 제가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SK 하이닉스가 도대체 이게 뭐 몇 거래일 연속으로 11거래. 상승했는지 모르겠어요. 11거래일 연속으로 예. 지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 TSMC 이런 기업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엔비디아고 TSMC.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별로 주목을 못 받을 정도로 메모리 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레거시 메모리 업황의 이제 회복, 사실상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세트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AI 쪽에 대한 투자도 워낙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이쪽도 실적에 이제 좀 배가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비, 소재, 부품 이런 레거시 기업들, 소부장 종목들까지도 급등세가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네. 어쨌든 하이닉스가 정말 뭐 마이크론보다도 더 강력한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중에 가장 탄력적인 지금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럴 이유는 거예요. 꼭 레거시만 이제 이유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안에 이제 아마 엔비디아와의 HBM4 공급에 대한 가격도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내년도에 이제 공급되는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거다.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AI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 또 엔비디아라든지 TSMC 실적과 이제 동행할 수 있는 HBM에 대한 이제 관심을 다시 한번 슬쩍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오히려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강력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침착 이런 네, 거. 예. 오히려 HBM 수혜주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 더 이쪽을 좀 순환매 차원에서 업종 내 순환매 차원에서 좀 관심을 좋아요. 좀 가지는 게 괜찮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PSK 홀딩스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이제 배경 설명이 길었는데 저는 이게 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뭐 SK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퀄통과에서 공급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랬다더라고요. 테크윙 굉장히 좀 강력하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제는 PSK 홀딩스나 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슬쩍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 네. 오늘 또 하이닉스 지금 약간 누르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누르면 오히려 업종 안에 순환매가 이제 촉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PSK 홀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뭐 내용에 대한 건 뭐 제가 HBM 종목들 잘 나갈 때 뭐 네. 코미코, KC텍,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테크빅, 제우스 뭐 이런 종목들 뭐 정말 자세하게 좀 분석을 좀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PSK 홀딩스는 전공정의 PSK는 아무래도 이제 PR 스트립 장비, 네.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PSK 홀딩스는 HBM과 관련된 이제 후공정 디스콤 장비라든지 리플로우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리플로우 장비는 쉽게 얘기하면 웨이퍼를 이렇게 압착시키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장비, 그때 이제 쓰이는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본딩 장비. 그 다음에 TSV 공정이 이제 굉장히 조금 중요한 예. 공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PSK 홀딩스는 디스컴 장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TSV 소위 말해서 이제 HBM은 여러 이제 메모리를 쌓아 올리고 그걸 이제 연결하는 거죠. 트루실리콘 네, 비아라고 구멍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많이 뚫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회로를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멍을 많이 뚫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찌꺼기나 아주 미세한 이제 불순물들이 이제 남아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디스컴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BM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각광을 좀 받으면서 2023년, 2024년에 뭐 어마어마한 폭등세가 연출이 좀 돼가지고 주가가 8만 원 넘어서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3만 원대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죠.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왜 HBM 관련된 종목들이 그럼 이렇게 지지부진했는가? 일단 다음 세대 이제 HBM3 12단, 16단 넘어서서 HBM4 12단부터 세대 교체가 이제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 엔비디아가 루빈의 출시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금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설계 결함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의도적인 지연의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가격 빨리 내고. 진입을 네. 해야지 네. 가격 내고가 가능하고 SK 하이닉스한테 단가 압박을 좀 가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의도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빨리 진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퀄통과와 공급망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진입은 내년 1분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9월달 안에 엔비디아와 가격 협상을 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제 독과점적인 지위, 기존의 HBM3E보다는 최소 25에서 30% 정도는 인상된 가격으로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로 이제 당장 4분기가 되면 청주에 이제 M15X 공장이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HBM 전용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수주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테크잉의 큐브 프로브 장비, PSK 홀딩스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디스컴 장비나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는 TC 본더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이제 사이클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런 이제 HBM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도 슬쩍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PSK 홀딩스를 공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예. 사실 최근에 뭐 가장 잘 나갔던 테스라는 종목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때는 HBM 종목들만 소부장이다 이러면서 이런 전공정의 증착 장비 정말 시장에서 관심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테스가 바닥에서 이 정도로 이제 폭등을 하는 동안에 PSK 홀딩스는 아직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저점 대비 한 15% 정도 상승한 게 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다른 소부장 종목들에 비하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탈피가 됐고 4만 원대 이제 안착이 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좀 상방을 시도하는 이제 이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제 종가였던 4만 원 정도, 4만 원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PSK 홀딩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반도체 소부장이라도요. 조금 더 들어가면 HBM 라인 쪽하고 이제 레거시 반도체 라인 쪽이 있는데 오늘 영민 매니저가 PSK 홀딩스를 이제 공략한 것은 그동안이 레거시만 너무 갔다. 그렇죠. HBM 쪽 진짜 잘 나갔던 얘네들이 지금 못 갔기 때문에 이제 갖다 붙이는 한미 반도체 네.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 구멍 뚫어서 붙이는 거잖아요. 구멍 청소하는 PSK 홀딩스 요번에 네, 보고. 맞습니다. 왜냐? 테크윙이 먼저 갔다. 그렇죠. 테크윙은 마지막 검사하는 애가 갔다면은 이 중간 공정의 PSK 홀딩스도 다음 타자 전체 주인공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포기하지 말아라고 해서 이 HBM 라인 쪽에 반도체 소부장, 장비 쪽도 함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앵커님이 정말 깔끔하게 예.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딱 이제 예. 테크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시그널로 그렇죠. 공정별로 네. 이제 움직이는 순서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반도체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예 반도체 이슈로 가볼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의문이 지금 두 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풀어주셔야 되는데
간밤에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가 반도체 자동차보다 더 가혹하게 관세 때릴 것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한미 관세 협상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달 들어서 하이닉스 2조 3천억, 삼성전자 1조 7천억, 합쳐서 지금 아직 9월 한 달도 안 되는데 4조 넘게 샀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지금 따라가면 물려요. 이거 두 개인데 이제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왜 사냐? 외국인은 왜 이러냐? 일단 뭐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를 좀 매수하는 게 최근에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증시 부양책이 나와주고 있고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워낙에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정말 계속해서 뭐 박스피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거의 10년 넘게 계속해서 박스피 흐름이 좀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제 코스피의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시총 1등, 2등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시장 산다.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달러 약세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약간은 또 해지 차원으로 또 K 증시를 또 매수하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잇따라서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나스닥과 S&P 500 상승을 견인하는 게 이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M7 기업들 특히 AI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가히 독보적인 AI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SK 하이닉스잖아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HBM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HBM 폿 쪽에서 삼성과 경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까지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삼성도 지금 디램 시장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과 또 이제 AI 서버 시장이 더욱더 확대되면은 디램 시장과 HBM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은 또 기대감과 디램 시장의 어떤 이제 회복과 거기다가 HBM 쪽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순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의 가장 이제 핫한 키워드는 여전히 AI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AI 대장, AI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은 결국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점도 지금 이제 강력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는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관세 있잖아요. 반도체 관세도 사실 있고 뭐 한국도 막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매듭이 진 상태가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 바이오도 정말 진짜 300% 넘는 어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그 발언도 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좀 악재가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근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지금 SK 하이닉스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HBM을 받는 데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좀 점유율과 아직 수율 문제를 못 잡은 상태다 보니까 아무리 관세를 부과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HBM, 엔비디아 외에는 그 SK 하이닉스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관세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더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관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 메모리 레거시 업체 그 섹터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관세와는 오히려 좀 무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언터처블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관세 부과에 대한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부과는 워낙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성이 생긴 상태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이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들 이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관세를 좀 부과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현지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또 제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지금 공장을 지금 계속 신설과 또 증설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이제 관세의 어떤 이제 강력한 어떤 이제 발언에도 실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반도체 섹터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을 당분간은 좀 계속해서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언터처블이다. 또 이런 해석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계속 관세 얘기해도 외국인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준호 매니저 이런 분석이었고요. 영민 매니저 분석도 궁금합니다. 외국인은 왜 사는 걸까? 그것도 너무 많이 사잖아요. 적당히도 아니라. 일단 뭐 준호 매니저님이 매크로적인 측면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워낙 설명을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마치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는 취임하기도 전부터 얘기를 해왔고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지금 도대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2weeks 막 얘기하면서 2주 안에 뭐 하겠다 이 얘기를 뭐 한동안 한 게 아닌데 그동안에 번번이 하겠다라고 해놓고 업계 반발 때문에 또 유야무야.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 기업의 어떤 좀 피해가 크다라는 뭐 이런 여론 이런 것들도 때문에 또 유야무야. 이제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행위,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VU 철회했던 사례를 보시면 철회한다라고 막 이제 윽박질러 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철회하긴 할 건데 그냥 그럼 1년 단위로 중국에 장비 공급하는 거 이제 논의를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다 미국 기업들 그만큼 이제 이 메모리에 대한 이제 수요가 또 중요하고 AI 이제 주도하고 있는 AI 사이클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 이런 기업들이지만 또 이들이 하고 있는 이 AI 가속기라든지 서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제 막대한 이제 반도체 중에 사실 이제 D램이 상당량을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품목 관세를 매기면 결국 자국 기업들의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 참여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관세 가지고 윽박질러도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제 투심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사는 이유 저는 하나 더 보태면 그만큼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제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AI 산업 쪽에서 촉발되는 서버용 D램이라든지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이제 HBM에 대한 수요 이거는 저는 이견이 없다라는 걸 거의 2년째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동안에 각종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최근까지도 샘 올트만이 뭐 AI 거품론 얘기하고 알리바바가 또 자체적인 AI 칩 생산한다.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게 제가 기회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수십 번도 더 드린 것 같거든요. 불과 3주 전에 그 알리바바 AI 자체 칩 생산한다 그랬을 때 SK 하이닉스 주가가 25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종가가 35만 원 아닙니까? 불과 일주일 만에 지금 10만 원이 주가가 폭등을 한 거거든요. 40%가 급등을 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제 AI에 대한 이제 거품론이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매수 기회를 이제 준 거고, 그 다음에 AI 쪽을 제외하고 레거시 쪽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저는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3사, 미국의 마이크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같이 이렇게 폭등세가 나타난다는 건 정말 좀 유례없는 이제 케이스다. 같이 상승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적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팬데믹 이후에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IT 세트 제품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진적인 이제 회복세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D램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건 액티브의 성격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업황이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외국인들 매수의 이제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건 좀 단답형과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SK 하이닉스 신규 들어가면 물린다라는 것과 이미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절반 익절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하고 당장 내일만 본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차이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조정 나와주고 있고 FOMC 회의를 이제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또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보수적으로 또 약간의 좀 패시브적,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가 차이 매물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나와도 사실 이제 큰 흐름은 대세 흐름은 지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HBM의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은 사실상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물리더라도 저는 SK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한 번에 이제 몰빵 가까운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국내 반도체의 대장은 사실 SK 하이닉스고 또 이제 HBM 그리고 또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또 방미길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방미길에 올라면서 HBM4 관련해서 또 이제 엔비디아의 또 젠수왕 CEO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유리기판 관련된 이번에 CS 행사처럼 또 세이지를 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먹거리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2주 동안의 어떤 장기 출장길에 오른 상태에서 거기서 빅테크 수장들과의 어떤 이제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HBM4 관련된 퀄테스트 같은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FOMC 회의에서의 어떤 점도표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그 연내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인지 2번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계속해서 흔들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자 절반 익절? 보유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본다고 했을 때도 이제 그 성향이 정말 긴 호흡으로 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보나 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FMC를 앞두고 나서 네. 어느 정도는 좀 챙겨놓고 또 이제 그렇죠. 추석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석의 떡값 차원으로 어느 정도 추석에서 즐길 수 떡값 있도록 챙기자. 네, 떡값 떡값은 조금 빼놓자. 챙겨놓고 네. 그다음에 또 추석 연휴 전에는 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기에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오구려를 시장에서 쳐요. 항상 네. 불확실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강한 매수가 유입되기엔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그다음에 네. 추석 연휴 이후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자, 10일 거래일에 30% 올랐습니다. 준호매 좀 떡값 챙기자. 네. 영빈 이게 기자는요? 짧게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짧게 네, 말씀드리면 짧게. 당연히 SK 하이닉스 매수다. 하지만 저 같으면은 소부장 사겠다. 요렇게 이제 짧게 하이닉스 좀 일단 네. 두고. 하이닉스 좋은데 사실 이제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상승폭이 기간 단위로 따지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저는 압도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예. 지금 업사이클이 거의 한 3년, 4년 만에 오는 이제 투자 사이클이 재개가 되고 있고 그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막 80%, 100%씩 올랐던 사례들도 많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0%, 100% 오를 때 소부장 종목 막 4배, 5배씩 그러겠죠. 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소부장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죠. 널렸거든요. 네, 널렸죠. 그 정도로 지금 하이닉스 상승률이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 찬바람 부는 겨울 내년 봄까지는 소부장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대세 상승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이제 업사이클, 특히 AI와 관련된 이슈와 레거시의 이슈가 같이 이렇게 업사이클 이제 도래를 하면서 투자 사이클이 재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드물었던 게 아니라 없었죠,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부장. 짧게 답변드린다고 그러는데 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소부장 종목들이 기간 단위 수익률은 훨씬 압도할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시 하이닉스 보유자는 떡값 챙깁니까? 오늘? 저는 뭐 떡값 챙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이거는 사실 이제 들고 있는 분들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쨌든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굉장히 강력한 확신을 가진 분들만 좀 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아마 파시라고 말씀드려도 쉽게 안 파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강력 홀딩이고 목표가가 지금 막 40만 원 넘어가는 목표가들도 뭐 계속 이런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자리 바뀔 때까지는 강력 홀딩을 좀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4까지는?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40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삼성전자 우리는 왜 빼였는데 삼성전자는 팔자 봅니까? 이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제가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양봉 나온 걸 보면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못지 양봉이 않아요. 나오고 있어요. 못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게 삼성전자만 올랐다면 삼성전자 얘기를 우리가 뭐 마르고 닳도록 했을 텐데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고갔으니까. 세게 올랐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 언급을 안 하는 거지 삼성전자도 이 진폭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도 연내 안에 9만 원 이상. 그리고 진짜? 제가 강조해드리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은 레거시가 포커스잖아요. 그러면 레거시의 절대 강자라고 하는 이 삼성전자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캐파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다른 기업들과는 압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삼성전자는 이미 이 치킨 게임을 통해서 승자 독식의 그렇죠. 이제 레거시 시장에 네. 장악력을 보여준 기업이기 때문에 HBM 차차하고 그냥 레거시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이제 영업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말까지 뭐 9만 원 안 되면 최소 8만 5천 원 이상, 뭐 지금 자리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네.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이슈 마치고요. 오늘 뭐 간밤 미국장도 그랬지만은 내일 워낙 큰 빅 이벤트가 있어서 프리마켓이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준호 매니저 우리 한국카본 리뷰를 좀 하면서 조선 업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방원 중에서 방원이는 일단 뭐 맞습니다. 달렸는데 조선이 오늘 한번 좀 해주면 좋을 것도 같은데요. 네, 아까 하나오션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있었고. 소식도 나와주기도 했고 어제는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오랜만에 시세가 오랜만에. 들어오기도 했고 또 원전 쪽도 정말 강한 매수가 좀 유입됐었는데 계속 조방원의 어떤 모멘텀은 이어진다. 예전과 좀 시장이 좀 강세장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번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다른 섹터로 옮겨가는 그래서 결국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을 때는 사실 그 정도의 상승폭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면 다시 한번 2차 상승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현대 로텐과 또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조방원의 또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다. 아직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저는 조선 업황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주요 고객사가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고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래도 하나오션 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자재 업종까지도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오션의 어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다시 한번 기자재까지도 좀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됐을 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조선 업종이 2차 레벨.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화본도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6% 정도 좀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긴 한데 계속해서 저는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방어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원전도 방산도 원래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또 방산 섹터들이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조선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한미 동맹의 가장 중추적이 될 수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화본도 본행지의 가장 핵심 기업으로서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 접근하고 오히려 신고가 랠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화본까지 갔고요.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지금 뭐 진짜 이례적으로 2주 만에 30% 나가지고 딴 게 지금 다 약해 보이는데 지금 2주에 16% 나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식해보신 분들 알지만은 맞습니다. 좀 하이닉스가 약간 좀 우리 눈높이를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점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용민 매니저. 네. 지금 반도체한테 다 뺏겨가지고 질투를 내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하면 바이오인데 맞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가면서 제약바이오도 가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저는 오히려 지금 기회다. 어제도 제가 바이오 기업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빠진다라기보다는 쉬어가는 이유는 반도체 업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업종이 거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이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시장이 또 주인공이었다. 근데 이제는 약간 또 좀 쉬어가는 구간 한 템포 이제 속도 조절이 좀 된다라고 하면 다시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또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월 1일 날 역시 그때도 반바지 얘기하면서 바이오 종목으로는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이게 2주 만에 이것도 지금 무려 26%가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 어저께 또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가 오랜만에 IR을 했거든요. IR 하기 전에 주가가 막 6%, 7%막 급등이 나오다가 오히려 이제 조금 세론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어제 음봉 조정이 좀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도 에이프릴 바이오는 정말 강력 매수 구간이다.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요. 1조가 안 되는 종목 중에 저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그냥 단연컨대 에이프릴 바이오를 이제 좀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에보문과 룬드백 쪽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APB A1과 APB R3 이 후보 물질들을 기술 도입을 해간 에보민과 룬드백에서 내년도에 이제 중점 추진 과제로 이미 다 발표를 해놓은 상태고요. 적응증이 확대되면 사실상 이제 새로운 기술 이전이 체결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마일스톤이 도입되거든요. 시총이 6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미 1조가 넘는 이제 기술 이전 잔고를 가지고 있고 그 기술 이전을 체결을 할 때 계약금을 수령하고 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마일스톤을 계속 유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900억에서 1,000억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사실상 이제 IR을 하고 나서 대표가 이제 차세대 지금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사파 플랫폼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걸 이제 뛰어넘는 이제 리맵이라고 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좀 주목되는 거는 이제 차세대 ADC 쪽. 이게 이중항체 ADC가 아니라 3중, 4중, 최대 5중까지 그러니까 다중항체에 이제 접목할 수 있는 ADC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걸 목표로 리맵이라는 이제 플랫폼 또 여기에다가 뽀원 비비 얘기까지 나오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어설픈 기업들이 얘기했다면 그냥 니들이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만 중소형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뢰가 분명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했던 스토리를 보면 대규모의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막대하게 이제 파이프라인 도입을 하고 여기에 연구 개발을 하면서 지금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는 더 이상 자본 조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막대한 이제 현금성 자산을 이제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차세대 청사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제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 가도 저는 시총 1조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은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준호 매니저의 일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 실은 내일 빅 이벤트
이벤트를 앞두고 네, 좀 맞습니다. 오늘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간다면 네. 오히려 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로봇 기업 오랜만에 들고 와봤는데 하이젠 R&M은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예. 스마트 액추에이터 이제 전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2007년도에 LG전자 모터 사업부에서 이제 분사되어서 이제 설립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던 이유가 현대차가 올해 인담협이 완전히 좀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파업이 중단되면서 실제로 인담협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동안 이제 노란모터법 통과 이후에 사실 이제 기업들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이제 파업들 줄 파업들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업이 중단되고 인담협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 어떤 빌미가 좀 필요했던 타이밍에 전체적인 어떤 로봇 섹터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워낙에 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제 반도체 섹터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그 외 섹터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왔었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와 또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의 어떤 인담협 마무리로 인한 어떤 조정이었다면은 오히려 저로의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이 로봇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다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큰 의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AI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특히 로봇 3대 강국에 대한 육성 정책들이 발표가 됐다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2030년까지 명확하게 AI 3대 강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특정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핀셋 지원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버린 AI로 이제 AI 인프라를 이제 구성하는 게 핵심 목표고 기업들은 응용 AI를 발전시켜서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정을 했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지정했고요.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I 가전 관련해서 핀셋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 AI 가전이지 가전이 AI가 접목되면서 사실 AI 집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집사 로봇으로 삼성전자는 사실 볼리라는 이제 집사 로봇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홈허브라고 코드명 이제 Q9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홈 에이전트 관련해서 다양한 이제 가전 제품 AI 가전. 집사 관련해서가 핵심입니다. 결국에 AI 가전은 그냥 AI 로봇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가전 제품들도 이제 AI가 접목되면서 실제로 로봇과 똑같은 메커니즘. 애플 같은 경우도 탁상용 로봇도 그것도 AI 가전인 거잖아요. 그래서 AI 가전 쪽에 삼성과 LG전자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실제로 로봇 쪽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LG전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을 계속해서 지분 투자와 인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체적으로 이제 클로이라는 또 서비스 로봇 또 실제로 우리가 식당이나 또 이제 커피숍에 가면은 서빙과 배달을 해주는 로봇도 클로이 로봇 LG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최초로 이제 서비스 로봇도 베어 로보틱스인데 그 베어 로보틱스는 마저 LG전자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서비스 로봇과 또 AI 집사 또 그 가전 AI 가전 쪽에서는 LG전자가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LG에서 분사된 기업이 바로 하이젠 R&M이고요. 모터 사업부로 분사됐는데 가장 핵심이 범용 모터와 그리고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가장 주력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와 스마트 액추에이터의 차이점은 협동 로봇이나 이제 물류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다양한 로봇들의 수많은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 엔지니어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엔지니어까지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액추에이터 관련된 국책과제만 국내에서 39건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7월 달에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개발 프로젝트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 하이젠 R&M이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AI 가전뿐만 아니라 또 이제 LG전자 그리고 또 정부 차원의 어떤 휴머노이드 육성 정책에 하이젠 R&M이 액추에이터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창원 공장이 또 증설을 완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객사의 퀄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연말 정도 수준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관련된 윤곽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가전 제품 매출이 가장 이제 높지만
있지만 아직 지금 사실 로봇 관련된 네. 매출 비중은 0.1%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프로젝트 총괄 기관으로 선정됐고 LG가 또 이제 AI 가전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육선 정책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이젠 R&M의 역할이 훨씬 더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최근에 어제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로봇 섹터가 좀 쉬어가면은 오히려 조정식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하이젠 R&M 들고 와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금리나 뭐 얼만큼 할지 모르고 점도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바이오도 있고 네. 또 돈 필요한 로봇도 맞습니다. 실은 의외로 네.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거기에 그래서 이제 뭐 하이젠 R&M뿐만 아니라 뭐 국내 이제 또 특히나 우리가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중국은 이제 가성비, 가격으로 그리고 미국은 기술력인데 우리는 설비와 부품이거든요. 네. 그 부품의 핵심이 또 액추에이터다 보니까 그래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춤의 약간 네.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어제 종가였던 39,6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47,500원으로 직전 고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33,700원 라인 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은 이제 로봇의 액추에이터입니다. 하이젠 R&M을 공략을 하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는 같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살짝 못 갔던 네. HBM의 청소 세정 장비의 PSK 홀딩스를 공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새벽에 빅 이벤트 치르고요. 또 네. 내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FOMC, 9월 FOMC 이후에 투자 전략까지 함께 할 거거든요. 자, 오늘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